안녕하십니까, 지원해줄 최기봉입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 저희는 내용이론에 대해서 배웠죠. 동기부여이론 1. 거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 3분을 찝어드렸는데 누굴까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또 엘더퍼의 ERG 이론, 그다음 마지막으로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2 요인론입니다. 이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 강의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 또는 암기가 되셔야 되니까 제가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교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전에 OT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O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 전체를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그 파트만 찾아보시면 돼요. 조직론, 동기부여 이론 파트입니다. 그 파트 안에서 제3절 조직 행태론 파트니까 거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뭘 나갈 거냐면요. 여러분들 아까래. 전 강의에서 내용 이론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그거에 맞는 동기부여 이론 2 과정 이론을 가야겠죠.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과정 이론 부름의 기대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VIE 이론이라고만 불려요. 그러니까 fx는 VIE다 이런 식의 수식을 많이 쓰는데 이런 식의 수식이 나오면 그냥 부름이구나, 부름이나 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부름이 나왔으니까 과정이론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전통적 욕구이론에 기대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이 기대라는 건 주관성이죠. 그죠? 추가하여 동기가 유발되는 과정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 직무수행은 동기와 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동기는 유의성, 가치, 기대감, 수단성에 의해 유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성, 밸런스라는 거는 직무 성과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선호 강도를 의미합니다. 4번 수단성, instrumentally, 발음을 좀 굴렸어요. 직무 수행의 결과로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V, 이것도 가치고 믿음의 정도, 가치죠. 뭐예요? 주관성이죠, 둘 다. 그죠? 다음에 5번 기대는 말할 것도 없이 주관성이죠. expectancy, 미안합니다. expectancy. 자, 열심히 일하면 높은 성과를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얘기하며 이것을 주관적 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따라서 부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부름의 기대이론, 그 기대이론 fx라고 치면 v i인데 그냥 각각의 곱하기 이 유의성, 수단성, 기대성이 곱해서 이 기대감을 충족한다, 기대감을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과정이론 2, 포터-롤러의 업적만족 이론인데, 자, 이분은 잘 등장했다가 안 등장했다가 하는데 보통은 아까 부름 빼고는요 나머지 과정이론 분들은 어떻게 나오냐, 그냥 이게 내용이론에 속한 학자인지 아니면 과정이론에 속한 학자인지 그걸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자, 1번 보상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변수로 삼아 부름의 기대 이론을 보완했고요. 2번 종래 이론은 만족이 업적을 가져온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3번 업적 만족 이론은 업적, 보상에 대한 만족, 그리고 동기부여 순으로 설명했습니다. 보면 업적 만족 이론은 업적이고 보상이고 보상에 대한 만족, 그리고 동기부여 이론을 설명했다. 이 순서 중요합니다. 4번 동기는 미안합니다. 보상의 유의성과 노력하면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결정. 그래서 동기라는 것은 유의성,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의성이 밸런스라고 했죠. 밸런스 곱하기 기대. 이를 좀 특이하게 쓰죠. 그죠? 자, V 곱하기 2가 동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조금 더 수식을 시켜볼까요? 자, 저 영어 못합니다. 근데 동기는 motivation이라는 건 적어도 알아요. M은 V, 밸런스 유의성 곱하기 기대감 2.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부름은 fx는 v, i인데 이 2가 빠진 겁니다. 그죠? 2가 이렇게 한 거죠. 자, 5번 공평한 보상에 의한 만족감은 다시 보상의 유의성과 보상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준다. 외재적 보상, 조직이 제공하는 보수, 승진, 안전 등이죠. 다 외재적인 거죠. 왜? 조직이 조직이 튼튼하면 안전하니까. 그것도 다 외재적인 환경이잖아요. 그죠? 내재적 보상, 개인 스스로 부여한 가치 등 내재적 보상을 보다 중시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 이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공평성 이론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꼭 한 번씩 등장을 하는 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형평성 이론, 형평성인데, 못하났네. 죄송합니다. 자, 1번. 개인은 증거인 비교 대상과 비교하여 자신의 노력, 투입 수준을 결정한다는 이론이고요. 2번. 노력과 그 보상 간의 불일치를 지각하면 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유발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노력과 보상 간의 불일치를 지각하면이라잖아. 지각하면 그걸 보충하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간대요. 보충 아닙니다. 제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셨죠? 자, 3번 투입. 동원된 노력, 기술, 교육, 경험, 사회적 지위 등을 얘기하며 4번 산출, 아웃풋, 보수, 승진, 직무만족, 학습기회, 작업조건, 불확실성, 시설의 사용 등인데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아실현 목표가 생기는 거죠. 산출이 되는 거죠. 자, 5번 호혜주의. 계속 나오죠. 호혜주의 뭐라고?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그런 주의라고 얘기했죠. 어디? 통론에서 사회적 자본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증거인과 공평한 교환을 추구하는 성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6번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7번 과소보상인 경우, 과다보상인 경우. 특히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두세요. 과소보상인 경우 편익의 증대를 요청하며 노력을 감소시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거한다고. 그죠? 과다보상인 경우 편익을 감소시키면서 노력을 증대합니다. 반대죠.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과소보상일 땐 노력을 감소시키고 왜? 난 일한 만큼 못 받으니까. 근데 과다보상일 땐 왜? 난 일한 만큼 받으니까 저 사람하고 조금 공평하게 하겠다. 내 노력을 감소시켜야겠다. 말 되죠?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외우기 쉽죠? 다시 한번. 과소보상일 땐 뭐라고요? 감소. 과다보상일 땐 증대. 이해하셨죠? 자, 로크, 목표 설정 이론. 이분도 뭐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는데 이건 지문으로는 한번 알아두세요. 1번, 개인의 성과는 목표의 특성, 구체성 및 난이도가 목표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고 그 영향의 정도는 상황입니다. 상황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2번, 구체적인 목표, 노력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3번, 곤란성이 높은 도전적인 목표, 노력의 강도를 결정했고요. 자, 곤란성이 높은 도전적인 목표에 따라서 노력의 강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4번 환류. 높은 수준의 목표 설정을 유도했고요. 5번 참여적 목표 설정. 목표 수용과 몰입에 촉진을 시킨 겁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갑니다. 이거 로크 같은 게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 아담스예요. 로크는 그냥 한 번 정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보시면 구체적인 목표, 노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상황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 요인에 따라 달라지니까 환경적인 영향을 받겠네요. 그죠? 요런 정도. 아셨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갈등. 일단은요, 갈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요. 아마 이거를 제가 읽는 수준에서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없이는 조직이 발전이 안 돼요. 그런 이론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1번, 의사결정과 갈등, 선택 기준이 모아요. 선택에 있어 겪는 심리적 곤란 상태를 얘기하고요. 2번, 조직과 갈등, 구성원 간의 대립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3번, 역할과 갈등, 역할 갈등이라고 하죠. 역할 기대가 모호하거나 상충적인 상태를 얘기하고요. 4번, 역할 갈등,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 인해 겪는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역할, 내 역할이 뭐야? 너는 영국에서 내 역할이 뭐야? 넌 그걸 롤이라고 그러죠. 게임 롤 아닙니다. 하시면 안 돼요. 자, 5번 역할 모호성, 수행자가 해야 된다고 믿는 것과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의 불일치인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나한테 뭐 주무관이나 직책을 달아줬고 시민은 뭐 어떤 걸 요구를 하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주무관이 아니야. 주무관은 여러분들 9급 달든 7급 달든 다 똑같이 주무관으로 불립니다. 주사 또는 주사부라는 계급으로는 아직이래. 안 불려요. 요새는 다 주무관입니다. 역할 모호성은 그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주무관인데 이 사람은 또 나한테 다른 걸 요구를 하네. 나 뭐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역할 과다.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역할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상황.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시민이 요구하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내 일은 아닌데 내 일은 정작 못해. 이런 것들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토마스의 갈등관리 방안인데 보시면 이거 그래프로 표시를 안 했고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어떤 선생님 책을 써놨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자기 이익이 독단성이고 독단성이 낮고 높음에 따라서 상대방 이익 협조성이 낮고 중간 높음에 따라서요. 자, 자기 이익도 낮고 상대방 이익도 낮아. 회피해. 왜? 서로 부딪혀봤자 도움이 안 돼. 도움 안 되니까 당연히 회피죠. 근데 자기 이익이 높아. 당연히 경쟁을 해야죠. 상대방 이익이 낮고, 그죠? 경쟁해야죠. 근데 다시 보시면 자기 이익이 또 높고, 그다음에 협조성도 높고, 그럼 협동을 해야죠. 그죠? 같이 협동을 해야 돈이 생기는 거니까, 이익이 생기니까. 그리고 중간, 자기 이익도 중간이면, 여기도 중간이 있네요. 중간이면 타협을 해야죠. 서로 중간이니까 서로 부딪혀봤자 좋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중간 중간하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여러분들 지문에서 보신 적 없는데 이런 지문이 좀 나오긴 했어요. 조금 높은 시험에서는. 갈등은 완벽한 해결이 아니다. 준해결일 뿐이다. 제 말이 틀릴까요? 아니죠. 맞죠? 갈등은 준해결만 가능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경쟁,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긴급한 상황 또는 조직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문제일 때. 그죠? 다음 회피. 쟁점이 사소한 것일 때, 갈등 해소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클 때. 그죠? 서로 이익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음 수능.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더 중요한 사항일 때. 협동. 양자의 관심사가 매우 중요해요. 통합적인 해결책만이 수용될 때. 그죠? 제휴하는 거니까. 타협. 죄송합니다. 잠재적인 문제가 더 클 때, 일시적인 해결책을 얻기 위한 때. 그죠? 자, 넘어갈게요. 권위. 권위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권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이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저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그냥 선생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 같아요, 저?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가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갑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싸가지 없다 그래요. 근데 말이 싸가지 없다는 게 아니라 얼굴 자체가 조금 차갑게 생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보면 권력.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인데 이 권력도 사실상 그런 얘기 하죠. 돈이랑 지위가 있어야 권력이 생긴다. 그렇죠? 2번 권위. 제재화되고 정당화된 권력이며 복종자가 정당성을 부여한 권력입니다. 복종자가 정당성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요. 잘 생각해보면 조직에서 인위적으로 이 사람한테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권위는 밑에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영향력. 잠재적인 능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동적 개념이고 4번 수용자의 공간과 자발성에 근거하는 정당성이 부여된 권력, 권위 상실. 그 다음 5번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개념이며 리더십 발휘의 성공 요건. 왜냐하면 밑에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 회장이 돼주세요. 아니면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하면서 밑에 사람이 주는 거잖아. 그치? 권위도 주고 내가 따르겠다. 우리들 다 따르겠다.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그죠? 제 말 틀릴까요? 아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자체가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리더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리더는 돈으로 만들어진 조직 또는 회사로 만들어진 조직 빼고는 사회적 개념이 들어가야죠. 사회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되니까 포용력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배번은 카리스마적 권위 1번, 2번 전통적 권위 가상관료제, 그냥 관료제라고 보시면 되고 합법적 권위 근내관료제 이렇게 하는데 자,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저 카리스마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답변하기가 좀 힘들죠? 저 카리스마 없습니다. 자, 사이먼. 이분 계속 나오네.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행태로부터 계속 나왔죠. 제한 능력부터 시작해가지고. 1번, 신뢰의 권위, 능력과 경험이 있고요. 2번, 동일화의 권위, 일체감 플러스 충성심. 그죠? 3번, 제재의 권위, 포상 플러스 징계. 4번, 정당성의 권위, 규범과 관습입니다. 그죠? 이 정도 있다고 그냥 알아주시고, 사실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권위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 권위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권위란 밑에 사람들이 복종할 수 있는 권력을 드린 겁니다. 드린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자발적인 참여가 된 것 때문에 권력, 권위, 영향력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리더십.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아주 쉽게 그냥 리더십 또는 리더가 가져야 할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넘어갑니다. 됐네. 자, 허쉬와 브랜차드의 3차원 모형. 발음 좀 꼬았어요. 보시면 자, 1번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와 레디네 3차원 모형을 종합한 이론이라고 돼 있고요. 인간 중심의 리더십과 과업 중심의 리더십으로 구분한
후 효율성을 추가했습니다. 효율성이 뭐라고 했죠? 와, 아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총론에서 배웠던 게 지금 계속 관통하고 있죠. 그죠? 효율성. 다른 말로 5글자 목표 달성도입니다. 그죠? 아셨죠? 3번 과학 중심 또는 인간 중심 여부는 부하의 성숙도에 의존하고요. 4번 부하의 성숙도는 여기 나오네. 직무상 능력과 심리적 성숙도입니다. 그래서 부성이라고 합시다. 부하의 성숙도. 부성은 직무 능력과 쉽게 그냥 풀어드리는 거예요. 심리적 성숙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외워두세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5번 부하의 성숙도는 성장 주기,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라이프 사이클 가설을 제시했는데 이 라이프 사이클까지는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 라이프 사이클 보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것도 있잖아. 이런 것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아, 발음 안 되네. 라이프 사이클. 오케이. 자, 그래서 9번 지시형 리더십은 부하의 능력이 낮을 때, 부하의 의욕이 낮을 때, 둘 다 낮을 때 쓰는 게 너 이거 해가지고 지시하면서 감독하는 겁니다. 다음에 설득형 리더십은 부하의 능력이 낮은데 부하의 의욕은 높을 때. 자, 이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본인의 능력이 조금 모자란 건 알지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말이 되죠? 그죠? 다음 참여형 리더십. 부하의 능력도 높고 부하의 의욕이 낮을 때요. 이 사람 능력은 있어요. 있는데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딱 보니까 이 정도 발전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한번 참여시켜볼까? 이래서 동기부여가 될까? 뭐 이런 식. 그죠? 다음 위임형 리더십은 둘 다 높을 때 그냥 맡기는 거예요. 리더가 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 능력도 좋고 다 좋으니까 의욕도 높고 다 좋으니까 내가 한번 맡겨볼게. 이런 식인 겁니다. 그죠? 참고로 이 행정학 강의하는 것도 맡겼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겠죠? 그죠? 제가 능력이 좋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 하우스와 에반스의 경로 목표 모형인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문으로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많이 지문에 등장합니다. 자, 1번 리더는 부하가 바라는 보상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경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줌으로써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리더십 이론. 2번 지시적 리더십, 부하의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며 통제하는 구조주도형. 그냥 이 정도가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3번 지원적 리더십, 부하의 욕구와 복지를 고려하는 배려형 리더십. 4번 참여형 리더십, 의사결정에 부하의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형. 아까 참여적 리더십이랑 똑같죠? 다음 5번 성취지향적 리더십, 도전적인 목표 설정과 성취감의 고취를 강조하는 성취형. 자, 6번 구조화된 과업은 지원적 리더십, 비구조화된 파업은 지시적 참여적 리더십. 자, 이건 보지 마세요. 1번 외적 통제의 위치를 지닌 경우 지시적 리더십, 내적 통제의 위치를 지닌 경우 참여적 리더십. 오케이. 그다음 8번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를 중시하는 경우 지시적 리더십. 왜? 수동적이니까. 생 아니죠. 매슬로우의 욕구 2단계, 딱 1, 2단계입니다. 1, 2단계가 채워졌을 때만 하는 거라서 지시적 리더십이 맞죠. 자, 9번 성취 욕구를 중시하는 경우 참여적, 성취지향적 리더십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조직문화 BSC, 밸런스 스코어카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점수화 시키는 거고 계량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의 문화를 한번 계량화 시켜보겠다 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자, 기업의 사명과 전략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측정 지표의 하나고요. 2번 재무적인 측면과 더불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3번 재무, 전통적 시각, 수익성과 성장률 및 주주의 가치 등을 강조했고요. 4번 고객, 외부 시각, 고객 확보율 및 주주의 가치 등을 강조했습니다. 5번 내부 과정, 내부 시각, 혁신 프로세스, 운영 프로세스, 판매 후 서비스 등을 강조했고 보시면 판매 후 서비스 강조죠. 판매 후니까 사전적이야, 사후적이야? 사후적이죠. 이해하셨죠? 자, 6번 학습과 성장, 미래 시각, 종업원의 역량, 지식과 기술 자본, 행동 여건 등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무적 관점, 고객적 관점, 내부 과정적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요거는 구분해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재무, 전통적 시각, 수익성과 성장률 및 주주의 가치 등을 강조했고요. 고객, 외부 시각, 고객 확보율 및 주주의 가치 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내부 과정에서는 내부 시각, 혁신 프로세스, 운영 프로세스, 판매 후 서비스 등을 강조했고요. 6번 학습과 성장에서는 미래 시각, 종업원의 역량, 지식과 기술 자본, 행동 여건 등을 강조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실제로 객관식에서 이 지문을 바꿔서 내니까 중요하니까 이 정도 네 가지는 꼭 관점에 따라서 알아두세요.
자, 기존 평가 제재 측정 지표에 불균형했고 재무 관점만 반영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기존 왜? 합리적 경쟁을 가정하다 보니 가치를 배제하고 수치만 강조한 겁니다. 그죠? 그다음 2번 전략과의 연계성이 부족했고요. 3번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습니다.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 안 되는 걸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돈을 어느 정도 깎는 거예요. 자산 가치를. 뭐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회계에선 그렇게 있습니다. 4번 평가체제에 지속적인 환류가 부재했습니다. BSC를 하면 환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반대하고 나온 게 이거죠. 균형성과표 BSC 1번 특정 지표의 균형성 강조했고요. 2번 조직의 비전과 전략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했습니다. 3번 무형자산에 대한 고려 4번 환류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관점, 내부 과정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중요하니까 이 네 가지는 꼭 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조직문화, 목표관리, MBO 대 BSC. 이거 비교하는 거 조금 가끔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목표관리제, MBO.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목표, 장기 아닙니다. 단기예요. 그리고 내부 시각적 관점, BSC에서 내부 시각적 관점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3번, 양쪽 지표의 중시. 질적이 아니라 양적이죠. 그러니까 수치를 중요시한다는 거죠. 다음 균형성과표는 그러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왜? 네 가지 관점을 보니까 단기로 볼 수가 없어요. 아까 뭐 고객 내부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특히나 학습과 성장 관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 학습을 단기간에 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2번 내부 시각과 외부 시각의 균형, 그지? 그래서 밸런스다가 들어간 겁니다. 균형. 그다음에 3번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의 균형, 그죠? 그래서 보시면 질양을 모두 동시에 보겠다. 그게 요거죠. 그래서 유사점은 이겁니다. 평가 및 환류의 중시, 그죠? 그 다음에 구성원의 참여 중시. MBO 같은 경우에는 조직 리더가 딱 보고 이만큼 해야 되는데 너 왜 안 해? 이런 식의 환류를 해줘요. 그리고 요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구성원의 참여. 둘 다 구성원 참여가 돼야 이게 되죠. 그 다음에 2번. 우리나라에 성과평가 제도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쵸? 특히 MBO는 많이 쓰여요. BSC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MBO를 쓰는 조직은 전 많이 봤습니다. 아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 2 과정 이론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학습을 다 마쳤습니다. 어떠셨나요? 동기부여 이론 재밌죠?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암기가 조금 안 되면 많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암기하라고 한 거는 꼭 외우세요. 아셨죠? 자, 22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